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네이버 리뷰와 마케팅 7P. 주말에 가족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려고 지도 앱을 검색합니다. 단순하죠? 김포 카페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수십 개 카페 이름과 위치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요즘은 배달 앱이나 지도 앱이나 모두 추천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죠. 저는 아무래도 리뷰가 많은 집이 맛집이 아닐까 생각해서 리뷰 많은 순으로 눌러봅니다. 근린공원이라는 카페가 먼저 나오네요. 방문자 리뷰가 7,490개, 블로그 리뷰가 2,960개, 합쳐서 1만 개가 넘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믿음이 가죠? 혹시나 광고성 리뷰가 섞여 있다고 해도 에이 설마 그래도 10,000개가 전부 광고는 아니겠지 하며 이미 검증된 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살펴보니 리뷰가 많을만 하다는 게 2차로 검증되죠. 깔끔한 외부와 넓은 내부를 갖춘 식물 카페인 모양입니다. 아 그렇지, 이 정도 되니까 이르겠지 싶습니다. 리뷰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다른 손님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살펴봅니다. 인테리어가 멋지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디저트, 커피가 맛있다는 의견이 그 다음, 그리고 주차가 편리하고 사진이 잘 나온다는 칭찬들이 이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가봐야 할 카페 후보 1번으로 자리 잡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바로 결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더 좋은 카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폴바셋 현대아울렛 김포점이 나오는데요. 아울렛에서 몇 번 가봤던 매장이고 오늘 아울렛에 나들이 할 계획은 아니므로 패스합니다. 세 번째는 몬테델피노라는 카페인데요. 방문자 리뷰가 7,505개, 블로그 리뷰가 1,263개, 여기도 합쳐서 8,000개 이상의 리뷰가 있는 어마어마한 강자인가 봅니다. 역시 사진을 살펴보니 이게 미술관인지 카페인지 모를 건물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 조명, 내부 인테리어 사진들과 맛있는 빵들 사진이 검색되네요. 이곳은 리뷰에서 디저트와 커피 맛있다는 얘기가 1, 2위를 차지하고 인테리어, 주차 얘기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뷰가 좋다, 좌석이 편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면 마음속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까 검색한 카페보다 리뷰 수는 적지만 이 카페도 몇천 개 이상이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멋있다는 평가보다 맛있다는 평가가 더 위에 있네? 첫 번째 카페가 더 멋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왕이면 맛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진 채 후보 2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문자 5,552개, 블로그 2,276개의 수산공원이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부터 수산공원인 것처럼 바다를 연상시키고 동물이 모티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랑 가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식물 카페도 좋지만 애들은 역시 동물이니까요. 사진을 둘러보다가 카페 내에 키즈 카페도 있나? 심지어 거북이가 있어? 싶은 사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곳은 인테리어가 멋있다는 얘기가 1등이고 사진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형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실제로 거북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이가 애들 신경을 끌어주면서 커피 마실 시간을 10분이라도 벌어준다면 커피가 조금 맛없고 빵이 조금 맛없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카페면 커피나 빵도 맛없을 리가 없다는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후보 3번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다가는 결정 장애에 빠질 것 같은데요. 리뷰 수는 하나같이 살벌하고 건물은 카페인지 모델하우스인지 미술관인지 모를 정도로 크고 예쁘게 지어놓은 데다가 빵이 맛있는 걸로 유명한 집, 음료와 커피가 맛있다고 유명한 집, 커피나 디저트 대신 파스타와 브런치가 맛있다고 유명한 집. 결국엔 맛집끼리의 대결이다 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강자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소비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어디로 여행 가서 어디서 묵고 뭘 먹을지 결정할 때도, 이번 주말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아이들과 어디 갈 때도, 심지어 이따 야식으로 뭘 먹을지조차 이런 과정과 고민과 선택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김포에 카페를 오픈해야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카페라고 부르기 부족한 이런 살벌한 매장들 사이에서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아니, 뭘 해볼 수는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가는데 나는 명함이나 내밀어 볼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사람들은 리뷰가 폭발하는 집만 찾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유명한 맛집들은 이미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시끄럽거나 복잡하고 대기시간도 길 것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한두 번 가보면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합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매일 가지는 않는 것처럼 규모나 외형으로 유명한 가게들은 매력을 빨리 얻은 만큼 매력도 빨리 식기 때문이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은 곳을 또 방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오픈한 가게를 검색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내 매장은 아마 거기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손님들이 새로운 맛에 찾아와주는 오픈빨도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리뷰 수 늘리기입니다. 이 오픈빨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시간도 짧아서 그 안에 매출이 오른다고 신나하며 돈만 세고 있다가는 몇 개월 만에 빈 테이블만 닦고 또 닦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짝 매출이 오르는 오픈 시기 3, 4개월 정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가게의 리뷰를 늘리는데 초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리뷰 수로도 하위권에 있고 신규 가게에서도 검색되지 않을 테니 잘 기억해야죠. 자, 그런데 진짜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의 리뷰를 우리 가게를 설명하는 1위 키워드로 만들어 놓고 싶으신가요? 어떤 강점으로 승부하고 싶으신가요? 맛인가요? 인테리어인가요? 아니면 주차 편의성? 가족 같은 친절함? 사진 맛집? 깨끗한 가게? 뭘 내세우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여기서 마케팅 7P와 같은 이론적 지식이 없더라도 셈이 빠른 장사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내가 쟤네들보다 큰 카페를 열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상 리뷰수로 저런 것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테니 저들보다 뭐라도 하나 앞서야 하는데 그걸 뭘로 할까? 그러면서 찾겠죠. 저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송곳 같은 방법을 말이죠. 그래서 주변 카페들의 리뷰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하죠. 저 같으면 커피 맛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빵 맛으로 승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빵 맛 좋은 가게는 요즘 너무 많죠? 제대로 배워서 해볼 게 아니라면 빵을 내세우기보다는 커피 맛이 뛰어난 게 손님을 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 포인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외부와 내부 환경, 주차 편의성, 넉넉한 공간과 아늑함, 편리함, 이런 변수에서 저런 살벌한 형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 20년 된 단골 맛집도 아니고 알바생을 내 마음같이 할 수도 없는데 친절함이 무기가 되기도 힘들 것 같고 아무리 바닥을 닦고 또 닦아도 깨끗함이 첫 번째 무기가 되는 것은 무슨 청소업체도 아니고 음식점한테 맞나 싶고요. 그리고 싼 가격으로 승부해 보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싸니까 통용되던 시절은 지났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은 5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맛없으면 아까워하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맛있으면 가성비 좋다는 소리를 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마케팅 7P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내가 내세워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건데요. 음식이 맛있다는 평가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고 특별한 날 가기 좋았다는 것은 프로모션이 좋았다는 것이죠. 뷰가 좋았다는 것은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하고 매장이 넓다는 것은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people, 사람이 좋다는 뜻이고 대기 시간이 짧다는 것은 process, 과정이 적합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7가지 P로 시작하는 낱말을 소비자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마케팅 7P라고 부르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같은 키워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인사이트가 이렇게 7P로 바꿔놓고 보면 보이게 됩니다. 인사이트는 비교에서 나오죠.
이렇게 주변 가게들을 조사해서 만든 리뷰를 칠피로 바꿔놓고 서로 비교해보면 지금 이 동네에서 이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부분에 만족하고 각각의 매장들은 장단점이 무엇이고 거기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매장의 컨셉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돈 주고도 못하는 소비자의 생생한 반응을 무료로 수집하고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 교육에서도 항상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프랜차이즈에 적용시키면 전체 매장별로 리뷰의 수와 내용을 수집한 뒤에 우선 해당 브랜드의 평균값을 만들어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차 자료를 만들고 각 매장별로 그 평균치에 비해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파악하여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욕심 있는 점주님들은 자기 매장 주변 경쟁점 자료까지 조사해서 비교 우위를 찾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소비자 반응을 수시로 조사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매장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는 분들 중에 장사를 못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매장을 크게 내거나 테마를 확실히 한 매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매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소비자 반응을 수집해서 내가 살아남을 한 가지 무기를 갈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상권을 읽는다는 게 꼭 매출을 읽고 유동인구를 읽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